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와보니까요. 앞에서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하고 저하고 어젯밤에 시나리오를 같이 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보고 드릴 말씀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뭐 드릴 말씀도 없고 더군다나 이은재 간사님이 또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빠진 것만 바쁘실 테니까 빠진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아시다시피 제 유튜브 방송으로 이번 사건 터지자마자 이거 간첩선 아닌지 한번 챙겨봐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 은폐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방송에서 의혹들을 제기한 것들이 이제 사실로 다 나오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는 이제 직접 수사를 안 해보고 뭐 탈북자들 간첩들 해외에서 국내에서 신문을 해봤지만 정식 수사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여기 오늘 보고 드리려고 과거에 저와 같이 일하면서 우리 국정원에서 가장 유능한 대공수사국장 하신 분하고 제가 확인을 거쳐갖고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기하는 의혹은 단순하게 제가 뭐 그냥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과거 수사국장도 저하고 생각이 다 같았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만 앞에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행선지와 관련해 가지고 표류했다. 이 이제 과학은 못 속이잖아요. 이 해류가 통상적으로 동해안에서는 언제든지 해류가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일본 쪽으로 향한답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래서 일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다 알고 간첩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건 기본 상례로 돼 있다. 그래서 기관 고장으로 해서 저절로 삼척에 넣어놨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인민복, 전투복 이런 걸 다 입고 왔는데 선원 4명이 옷을 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되느냐. 예. 그리고 인민복하고 이 전투복을 입은 것도 뭔가 속였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리자마자 핸드폰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좀 좋게, 나쁘게 얘기하면 간이 굉장히 큰 것이죠. 내려오자마자 이 핸드폰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첩보학에서 얘기하면 접촉선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접촉선. 그러니까 진짜 기술을 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은재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모한테 전화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가짜 기술 그러니까요. 이제 이 탈북자 할 때 수사할 때 맨 먼저 하는 게 진짜 기술이냐 가짜 기술이냐 이걸 제일 초점 포인트 넘버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짜 기술 왜냐하면 안보는 뭐 잘 아시다시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모든 조사도 하고 대책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기순자 탈북자들 신문하면 맨 먼저 이게 가짜냐 진짜냐 이게 간첩으로 내보낸 것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리자마자 핸드폰 달라 있다는 얘기는 이 첩보학에서 얘기하면 자기 접촉선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폰 얘기는 합신해서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또 이명씩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탈북자들 돌려보낼 때면 북한하고 며칠 싸워야 돼요. 더군다나 이렇게 4명이 내놓으면 왜 2명은 너희들이 갖고 있고 2명만 올려보내느냐. 안 받겠다. 몇 번씩 싸워가지고 난리치고 갖다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냥 지도세로 보내게 보낸다니까 그냥 땡큐 그냥 데려갔어요. 그리고 또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욕을 해댑니까? 한국 정부가 억류하고 있다고. 근데 욕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이런 점이 또 이제 의심스럽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돌려보냈고. 제가 메모를 해갖고 왔는데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평가했던 게 맞네요. 내려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뭐 여기 우리 저 경찰 거기 간부 출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이 합신을 탈북자들이 오면요. 이 합신이 이제 지역 합신이 있고 중앙 합신이 있어요.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뭐 현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뭐 다 없어졌겠죠 뭐. 근데 이 합신이 최종적으로 끝나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중간에 이렇게 내려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지역 합신이 됐든 중앙 합신이 됐든 간에 중간에 이렇게 합신이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합신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한 줄 나오더라고 어디 보니까. 예. 근데 합신이 공식적으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2명을 서둘러서 보낸다? 이게 정상적이 아니다. 예. 그래서 빨리 보낸 거 그리고 나눠서 보내도 북한이 아무 말이 없는 거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안 하는 거 이런 게 또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선 폐기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신문에 처음에는 이제 어선 폐기했다고 나왔는데 하루 지나니까 그 폐기한 게 아니고 어디 뭐 함대 사령부에 보관하겠다고 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적성 물품 처리 규정이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적성 물품 처리 규정에 따라서 합신 다 끝나고 나서 이 선주나 아니면 선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해요. 그래서 폐기 처분을 하든가 아니면은 전시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이게 합신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원들 다 보내지도 않고 지금 최종적으로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배를 폐기했다는 그 보도를 어떤 경위를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따져봐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지난번 11일 날 넘어온 선박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구조 요청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북한에서 구조 요청을 일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순 의사를 밝혔다고 우리 언론에서 이게 했는데도 아무런 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게 왜 10일이라고 15일 날 넘어온 불과 나흘 만에 이게 나흘 만에 두 번 똑같이 표류호선을 왔다는 것 자체도 이상할 거니와 이렇게 아무런 구조 요청을 안 하는 것도 뭔가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합신조를 운영하면 이 합신 결과를 중간에 한두 마디라도 이 언론에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 의원들 어디 뭐 붙들려가고 조사한다고 막 신문에 대서 특별되는데 이번에 합신 그 내용은 일체 중간에 북한으로 송환한다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한 7, 8가지가 되는데 이런 것이 좀 우리가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즘 같으면 아까 이제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이제 정말 간첩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고 기술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편안하게 얘기하면 가짜 기술이냐 진짜 기술이냐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대공 혐의점이 있느냐 없느냐, 조금 더 나가면 간첩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해야 되는데 그 조사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만이 종합적으로 나온다. 그래야 이번에 이 송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삼청항에 있는 걸 받아가지고 송환할 때까지 모든 결정 메커니즘을 소상하게 알아야만이, 그리고 중간에 합신 그 신문 조서 내용이 있거든요. 당연히 뭐 쉽게 안 보여주겠죠. 합신 조서 내용. 그리고 이런 합신할 때 전부 CCTV를 전부 녹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 녹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러니까 수사의 기본 매뉴얼에 따라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직접 이 대공 혐의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뭐 정말 기술을 했던 아니면은 뭐 위장 기술을 했던 어쨌든 하나의 사건 사고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졌느냐. 그러면 군에서 지금 경계작전 실패만 자꾸 얘기하고 은폐, 뭐 허위, 축소 이런 거가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 근본 원인은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느냐. 근본 원인은 남북 기본 합의서 그 구구절절이 어느 항에 위반됐다 안 위반됐다를 떠나서요. 남북 군사 합의서가 이제 체결돼가지고 우리 정부가 비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이 남북 기준 합의서는 현재 발효 중에 있습니다. 발효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현장에서 지휘하는 군인들이 또 아니면 현장에서 이 경계 업무를 쓰고 있는 군인들이 이거 괜히 말이지 어선일 수 있다는 걸 레이더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차 보고를 어디까지 해가지고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 군인들은 어선이면은 이게 우리 국내 어선인지 아니면 이게 북한 어선인지 어느 정도 감은 갖고 있어야 되고 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강한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파도하고 뭐 햇빛 때문에 비쳐갖고 잘 헷갈려갖고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것이 다 말하자면 군 기강이 이제 무너진 것이다. 그러니까 9.19 합의의 기본은 정찰, 그 다음에 감시, 이런 그 기본 군의 기본 임무가 굉장히 소홀히 되는 그런 이 환경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경계의식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조항에 들어간다면 이 삼척에서 통천까지 80km 정도가 이 평화구역으로 설정한다고 합의가 돼 있어요. 물론 이 구체적으로 평화구역을 어떻게 이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느냐는 문제는 남북 이제 군사 공동 기구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합의를 해야만이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데, 그러나 큰 틀에서 평화 수역, 그 다음에 공동 어로구역 이런 거를 만드는 데는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말하자면 전부 이 경계의식을 이렇게 낮추게 하고 약화시키고 대북 경각심을 약화시키는데 많이 기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현장의 경계,
그 다음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고 요보다 더 상위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우리 국방부에서 주적 개념을 없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주적이 없어요. 주적이 없다 보니까 남북 군사 합의서 다 나오고 주적이 없다 보니까 한미 동맹관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본과 우호 협력까지 중요하지 않고 이게 모든 원인의 근본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은 주적 개념이 없어진 데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압축해서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하려면 이제 국가 정보위를 개최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당이 이제 정상적으로 패스트트랙 처리하기 전까지는 등원을 안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위 개최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반드시 나중에 개최가 되면 정부위를 통해서 소상하게 전반적인 이번 정책의 결정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파악해가지고 이 국정조사에까지 이르러서 주적 개념을 반드시 복원시키는 그런 데까지 나가야 된다. 당연히 남북 군사 합의서는 폐기돼야 되겠죠.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